اگر هر کاری هر ابهامی نسبت به اهداف برنامه صلح‌آمیز هستی 중동의 군사적 엔진이 다시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담장에서 8시간 동안 우라늄 농축 문제를 놓고 팽팽한 이견만 확인한 양측은 이제 대화 테이블이 아닌 전장에서 실력 행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5%의 고율 관세를 즉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경제적 질식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바다와 하늘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회담 종료와 동시에 중동 최대 기지인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에 병력을 추가 증강하는 한편 아라비아해에 전개된 항모 타격단에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회담 직전 이란 드론을 F-35C로 격추했던 미군은 이제 이란의 어떠한 접근도 선제적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란의 대응 또한 즉각적이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회담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한치라도 선을 넘는다면 중동 내 모든 미군 기지를 조준 타격하겠다고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이란을 때리고도 그 보복이 무서워서 추가 공격을 망설이는 상황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미국 패권이라는 절대 공식이 바로 지금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최신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이 충격적인 현실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분명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는데 이란이 보복미사일을 쏘니까 백악관이 그대로 멈춰서 버렸습니다. 이건 뭐 거대한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움찔한 것과 같은 모습이죠.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 겁니다. 대체 이란이 손에 쥔 카드가 뭐길래 미국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멈춰 세웠는가? 그리고 이게 단순히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안보 지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본질을 한번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건의 시작부터 한번 되짚어보죠.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었어요.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미주리주 기지에서 이륙해서 무려 37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착륙하지 않고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시설, 포로도와 나탄즈 상공에 나타난 거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 중 하나인 GBU-57, 그러니까 일명 벙커버스터를 수십 발 쏟아부었거든요. 이 폭탄이 무게만 13톤이 넘는 거의 괴물입니다. 수십 미터의 강화 콘크리트도 그냥 뚫고 들어가서 지하 깊숙이 숨겨진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도록 설계된 무기죠. 와, 그러니까 이란이 아무리 깊은 땅 속에 핵시설을 숨겨놔도 우리가 찾아내서 끝장내버리겠다. 이런 미국의 명백한 의지 표명이었네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포로도는 끝장났다고 선언할 만큼 아주 자신만만했고요. 그렇죠. 전 세계를 향해서 미국에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준 명백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미국의 계산은 거기까지였어요. 이란의 핵 개발 의지를 완전히 꺾고 내부적으로 정권이 흔들리게 만들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미국의 시나리오가 완전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란이 우리가 알던 그저 그런 중동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란은 얻어맞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즉각 보복에 나섰죠. 식리의 전령이라는 작전명으로 카타르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보란듯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때 카타르 도심 상공에서 미사일이 요격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전 세계가 정말 충격에 빠졌죠. 그 장면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미사일 몇 발이 명중했느냐, 피해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란이 우리는 미군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거다라는 의지와 능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 순간 백악관 상황실은 아마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돈발이 아니라 이제 확전의 기로에 서게 된 거니까요.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아니, 전 세계를 상대로 포로도는 끝장났다고 선언했는데 정작 이란이 반격하니까 추가 공격을 못했다니. 여기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대체 무엇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왜 미국은 추가 공격을 하지 못했는가? 그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이란의 미사일 때문입니다. 이란은 아시다시피 현대적인 공군력이나 해군력이 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국가적 역량을 미사일 개발에 쏟아부은 겁니다. 아, 약점을 다른 걸로 메운 거군요. 네, 이게 바로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비대칭 억제력의 완성이죠. 비대칭 억제력이라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 결국 너희가 우리를 때리면 우리도 너희를 아주 아프게 할 수 있다. 이걸 미사일로 보여줬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최신 정보를 보면 이란은 중동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최소 2,000기 이상 보유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면 걸프 지역의 모든 미군 기지는 물론이고요. 세계 에너지 수송의 심장부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미군 함대까지 전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제 이란의 미사일은 단순히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중동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 자산이 된 거죠. 잠깐만요. 미사일 2,000기가 많긴 하지만 미국의 군사력과 비교하면 여전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닌가요? 미국에게는 이지스함이나 패트리오 시스템 같은 세계 최강의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방패가 있잖아요. 정말 그 정도의 재래식 미사일이 미국의 공격 의지를 꺾을 만큼 위협적인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모두가 가지고 있던 상식이 깨진 겁니다. 우리가 철옹성 같다고 믿었던 미국의 방패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과거 이스라엘이랑 미국하고 벌였던 12일 전쟁이라는 실전을 겪으면서요. 미국의 방어망을 어떻게 뚫어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엄청나게 축적했다고 합니다. 방어망을 뚫는 방법을 터득했다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미군을 상대로요? 원리는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보죠. 미국의 패트리엇 포대 하나가 동시에 10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란은 그 포대를 향해서 동시에 11발, 12발의 미사일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방패라도 자신의 능력을 추가하는 공격이 들어오면 한두 발은 놓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포화 공격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질이 안 되면 그냥 양으로 압도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진짜 미사일 사이에 값싼 가짜 미사일, 즉 디코이를 섞어 쏜다거나 날아오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궤도를 바꿔버리는 회피 기동 기술까지 더해주면 방어하는 쪽은 정말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가려내기도 전에 이미 미사일은 목표물에 떨어지고 있는 거죠. 와. 12일 전쟁은 이란에게 자신들의 미사일과 전술이 실제로 통한다는 확신을 심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건 정말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엄청난 변화네요. 미국이 아무리 강력한 창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의 반격을 막아낼 방패가 부실하다면 공격 버튼을 함부로 누를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마치 핵무기처럼 재래식 미사일로만 일종의 공포의 균형이 만들어진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공격 계획을 연기한 것도 백악관과 판타곤의 시뮬레이션 결과 때문이었어요. 이란의 미사일 보복으로 인해서 중동의 미군 기지와 동맹국들이 입을 피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때리는 건 쉽지만 그 후에 쏟아질 미사일 세례를 막을 자신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거대한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전 세계의 힘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일종의 신호탄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더 큰 틀에서 본다면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다고 믿었던 미국의 절대적인 군사적 패권이 처음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당연히 이란의 정권 교체, 즉 지금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러려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장기적인 전쟁과 지상군 투입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게 이란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과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독재자 한 명만 제거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체제가 아니거든요. 이란은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견고한 종교 시스템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라는 집단이 국가 경제의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혁명수비대가 군대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대기업 집단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군사, 정치, 경제 모든 분야의 실핏줄까지 이들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이 모든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정권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란은 국토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형이잖아요. 이곳에 미국은 지상군을 투입하는 건 미국에게 베트남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죠. 결국 미국은 경제 제재 같은 압박은 계속하겠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날리지 못하고 이란은 미국의 공격을 미사일로 억제하면서 버티는 아주 위험한 교착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 모습 자체가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별거 아니네. 우리도 우리를 지킬 방법이 있네. 라는 메시지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분명한 균열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도 냉엄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한미동맹과 미국의 군사적 우산이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미국의 우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중동에서 자국군인 수천 명의 안전과 기지가 파괴될 것을 우려해서 군사행동을 주저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반도에서 비슷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과연 수만 명의 주한미군과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즉각적으로 군사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의 문턱, 그러니까 결심의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 그 신뢰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란의 사례는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 자주적인 국방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거죠. 이란의 미사일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란의 미사일 몇 발이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발목을 잡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흔들리는 제국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대칭 전략이라는 개념이 지정학적 판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한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입니다. 오늘 분석은 주로 군사적, 외교적 수싸움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란은 미사일이라는 비교적 구식의 재래식 무기로 이러한 강력한 억제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이란의 성공을 지켜본 다른 국가들이 각자 자신들만의 비대칭 억제 수단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 수단은 아마 대규모 드론 부대일 수도 있고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능력일 수도 있으며 혹은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이란의 사례가 하나의 예외가 아니라 더 이상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비용이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높지 않다고 여겨지는 새로운 시대의 표준이 된다면 수많은 작은 이란들이 등장하는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